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눈 밑을 수술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눈 밑은 크게 세 가지의 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층이 안테리어 라멜라라고 하는 층이고요. 전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층은 피부와 그 피부 바로 아래쪽에 눈 둘레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고요. 자, 미들 라멜라가 이제 중간층이 되겠죠. 이 미들 라멜라는 오비탈 septum이라고 하는 눈 밑에 지방을 둘러싸는 얇은 막을 말합니다. 자, 이 얇은 막 뒤에는 당연히 오비탈 팻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타사 플레이트, 캡슐로 팔페로 파시아 혹은 컨정티바 같이 가장 뒤쪽에 있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 라멜라, 후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이 세 가지 층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약해진 부분을 탄탄하게 되돌려 주는 것이 결국 모든 눈밑 수술의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인 거죠. 이 그림은 제 영상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소재 같은 것인데요. 자, 왼쪽은 티어트러프 타입이라고 해서 눈 밑에 있는 고랑이 깊어지는 형태를 말하고, 오른쪽 그림은 메기아이리드라고 해서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삐져나오듯이 불룩하게 나오는 형태죠. 이 티어트러프 타입과 메기아이리드 타입은 수술적인 목표, 그 다음에 수술적인 플랜 자체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결국 눈 밑의 수술은 모든 목적이 제가 하나라고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눈 밑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그림처럼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불룩해지고 그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맞습니다. 눈 밑에 약해진 막을 탄탄히 해주고 지방이 불룩한 부분을 원래의 위치대로 평탄하게 되돌리는 게 수술적인 목표가 되는 걸 거고요. 티어트러프 타입이라고 해서 왼쪽처럼 고랑이 깊어지는 형태일 때는 이 고랑은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술이 아니면 사실 늘리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랑 부분의 인대의 공간 부분을 늘려주는 게 수술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위쪽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고요. 아래쪽은 좀 젊으신 분이죠. 두 분 다 어떤 특징이 있죠? 맞습니다. 불룩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에이징 체인지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눈밑 조직의 약해짐에 의해서 불룩해지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내가 지방을 좀 많이 액세시브한 팻이 있는 경우에 지방이 좀 불룩해 보인다거나, 혹은 오비탈 septum이라고 하는 눈 밑에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틈으로 지방이 삐져나오는 형태가 되는 게 아래쪽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팔페브라 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눈 밑에 조직이 약해지지 않는 분들은 없죠. 특히 우리가 얼굴에서 눈밑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워낙에 얇고 피부 자체가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떨까요? 변화의 속도가 다른 부분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 밑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의 얼굴 형태가 좀 더 인상이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얼굴 전체적으로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해 주고 싶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눈밑 수술의 목표일 겁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그러면 내가 하안검을 해야 돼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야 돼요? 라는 주제잖아요. 자, 이 주제는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눈 밑의 수술의 목표는 뭐다? 눈 밑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 논문은 닥터 로릭이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The 5 Step of Lower Blepharoplasty라고 해서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논문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눈밑 수술은 최대한 컨저버티브하게, 그러니까 보존적인 방법으로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탄탄한 눈밑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걸 목표로 하고, 두 번째, 약해진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되, 세 번째, 고랑이 깊다면 그 고랑 부분의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중안면과 눈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고, 그리고 눈밑 쪽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이 메인 체인지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수술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절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컨저베티브하게 보존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15년, 20년 전만 해도 30, 40대들도 눈밑의 수술이라고 하면 눈밑의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그게 추세가 좀 많이 바뀌었죠. 어떤 거냐? 사실 하안검 수술이라는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는, 전체적으로 다 절개하는 수술은 피부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에 이게 애교 근육을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 지방을 빼거나 혹은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조직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교가 사라진다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눈 밑에 수술에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액트로피온이라고 해서 눈 밑이 뒤집히는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안검 수술은 재수술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피부를 절개한 부분을 다시 피부를 절개할 경우에 당겨지는 힘과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액트로피온이라고 하는 눈꺼풀 뒤집힘 혹은 눈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메인 체인지가 뭔지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메인 체인지가 예를 들어서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피부의 주름을 끌어올려야 된다면 하안검 수술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정답이거든요. 안테리어 라멜라의 스킨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안테리어 라멜라의 스킨은 어느 정도 인택티브한 상태에서 안쪽에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고 근육이 약간 늘어진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와 중안면 거상이라는 이런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안검 수술을 하면 피부가 당겨지는 건 알겠다. 그런데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방 재배치 수술만 해도 괜찮은 건지,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일단은 지방 재배치란 수술은 이것도 하안검 수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니까 이건 하안검과 다른 수술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눈 밑을 수술하는 수술을 우리가 다 영어로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라고 부르는데, 이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 중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하안검이라는 수술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피부를 잘라내고 불필요한 피부를 제거해내는 거죠.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 with skin excision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술은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 with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이 안쪽에 빨간 결막 컨정티발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트랜스컨정티발 메소드가 되는 거죠. 네, 이 트랜스컨정티발 메소드의 그러면 인디케이션을 알면, 적응증을 알면 내가 이 수술이 필요하구나, 혹은 피부가 많이 늘어졌으니까 하안검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감별할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 이 트랜스컨정티발 메소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의 적응증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젊은 나이입니다. 나의 피부 탄력에 맞춰서, 젊은 나이라는 뜻은 보통 20대부터 50대 중반 전을 말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젊은 나이에서는 최대한 눈 밑의 조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매와 애교 근육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눈매와 애교 근육을 보존하면서 자연스럽게 눈매의 완성을 위할 때, 이때는 조직들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가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름이 적고 less wrinkle and skin drooping, 피부의 처짐이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많이 늘어져서 생기는 주름이 심해지고 피부 자체의 드루핑이 심하다면 그거는 결국엔 피부에 대한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수술이 바로 이제 하안검이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patients don't want scar. 그러니까 흉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피부의 탄력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 재배치 수술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올린다라는 드루핑에 대한 스킨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눈 밑에서 노화가 오면서 가장 빨리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눈 밑에 있는 지방과 근육이 처져 보이면서 얼굴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결국 이 눈 밑에 지방과 근육이 처지면서 불룩해지고 고랑이 깊어지면서 중안면이 꺼지는 이 노화의 현상은 결국 나의 얼굴형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피곤해 보이게 하고 전체적으로 인상 자체가 어두워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시켜 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나의 메인 프로블럼, 그러니까 지방과 근육의 처짐이라면 이것은 지방 재배치 수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과를 보면서 추후에 처진 피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를 끌어올리는 하안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를 절개하는 게 꼭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나 근육 강화나 혹은 이제 중안면 거상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당겨지는 느낌으로 눈 밑에 지방이 불룩했던 것이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애교 근육이나 피부에 당겨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처지는 것도 결국 지방이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 탄력이 받쳐주는 나이대에서는 저는 굳이 피부 절개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게 포인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드밴티지인데요. 그러면 지방 재배치를 하면 이득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스카가 없다는 거죠. 흉터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얼굴에 불필요하게 생기는 흉터 조직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본인이 뭐 15년, 20년, 25년 후가 돼서 그때가 돼서 이제 눈 밑에 변화가 또 오면서 피부에 드리핑이 생길 때 하안검이라고 하는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크게 재수술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early recovery인데요.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요즘 환자분들은 수술도 수술이지만 내가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이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는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그날부터 모두 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주일, 이주일은 조심을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물론 멍붓기에 차 있는 개개인별로 있을 수는 있지만 수술 당일부터 샤워를 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에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복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preservation of muscle and nerve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눈 밑은요, 제가 항상 제 환자분들한테도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 조직을 보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늘어졌으니까 이거 다 잘라내고 없애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어졌으니까 잘라내고 없앤다. 이 개념에서 눈 밑은 통하지 않습니다. 눈 밑의 개념은 탄탄함이에요. 스트렝스를 높여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밑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옆집에 순이 엄마가 수술을 했는데 눈밑이 평평해진 건 알겠는데 애교가 없어져 보이고 뭔가 이렇게 뒤집혀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도한 근육을 제거하거나 과도한 피부를 제거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교 근육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근육, 눈을 둘러싸는 근육이나 그 다음에 nerve, 신경을 보존하는 것은 정말로 눈 밑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액트로피언이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눈꺼풀 뒤집힘이나 아니면 눈매의 변화나 이게 눈 밑에 수술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기는 현상 중에 이제 논문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가 과도한 조직 제거, 두 번째가 림프관의 형성의 변화, 세 번째가 nerve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 중에서 약해진 부분의 메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보존할 수 있는 나의 눈 밑의 조직은 최대한 보존한다는 것이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분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남자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상담을 받고 어떤 병원에서는 하안검을 하자. 또 어떤 병원에선 하안검까지는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절개하는 수술을 또 해보자. 혹은 어떤 병원에선 지방 재배치를 해보자. 이렇게 워낙에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수술을 해야겠는지에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어떤 플랜으로 들어갔냐면 일단 첫 번째,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부의 자체의 탄력은 괜찮아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물론 애교와 눈밑 고랑 사이에 이 눈 밑에 피부가 얇은 부분은 피부가 좀 얇아진 게 있기는 하지만 이 피부는요,
잔주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주름이라는 소리는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면 잔주름이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수술은 잔주름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드루핑된 피부 때문에 생기는 깊은 폴드, 깊은 주름을 없애는 거지, 내가 눈 밑에 피부가 얇아서 웃을 때 생기는 잔주름이나 혹은 눈 밑에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주름은 수술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피부가 두꺼워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를 두껍게 해주는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이제 늘어진 근육에 대해서 근육 강화술을 같이 받으셨던 분이고, 왼쪽 사진이 이제 수술 전의 사진, 오른쪽의 사진이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의 눈을 바꿔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 밑을 최대한 여러분이 가졌던 탄탄한 상태로 되돌려서 나이가 들면서도 생기는 눈 밑의 변화를 최대한 예방해주고 눈 밑의 탄탄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 밑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중안면의 변화도 동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굴의 전체적인 노화 현상, 그러니까 얼굴이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현상이 증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 밑에 수술을 할 때는 내가 메인 프로블럼이 어디 부분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우리가 피부 쪽을 보겠습니다. 피부에 드로핑이 심해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 피부에 드로핑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피부를 올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그런데 피부 절개를 눈밑 수술을 하면서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절개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그 다음에 피부를 절개했을 때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피부를 절개하는 게 맞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피부의 처짐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방 재배치 수술과 근육 강화 방법으로 시행을 했던 분이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본인의 눈매 애교 근육 그대로 잘 살리면서 눈매 자체도 원래의 눈매대로 다 되돌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이분은 60대, 70대 초반이 돼도 왼쪽의 수술 전의 사진처럼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겁니다. 물론 본인의 눈 밑에 피부의 탄력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필요하겠죠. 자, 이분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눈 밑쪽에 고랑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타입이고 지방의 불룩함이 같이 동반된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죠. 눈 밑에 피부를 전체적으로 절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눈 밑에 지방 재배치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눈 밑에 지방이 불룩했던 것도 있지만 피부의 처짐에 의해서 근육이 같이 늘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피부의 스킨 드루핑 현상도 동반이 된 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남자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육의 드루핑이 같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만으로는 바깥쪽에 처진 근육과 피부를 잡아주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하면서 이분은 안쪽이 많이 처진 게 아니라 바깥쪽이 처져 내려오면서 눈 밑이 전체적으로 처진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최소 절개, 보통 한 4mm에서 5mm 정도의 절개창을 통해서 피부와 근육을 당겨주는 수술을 시행하셨던 분이고요. 자, 왼쪽이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자, 물론 눈 밑에 피부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눈 밑에 피부 밑에 비치는 근육의 색깔은 아직 좀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랑이 깊어 보이는 느낌과 지방이 불룩하게 처진 느낌, 눈 전체적으로 돌출돼 보이는 느낌은 확실히 개선된 게 보이실 거고요. 자, 이분도 남자분이신데요. 보면은 왼쪽 그림이 이제 수술 전의 사진,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안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을 저를 찾아오셨고, 이분은 50대 초반 마찬가지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지방 재배치 수술을 먼저 시행하십시오. 왜냐? 본인의 피부 탄력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피부 탄력을 되돌리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은 눈 밑에 있는 지방과 근육의 처짐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이 메인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 피부의 드루핑이나 이런 부분을 관찰해 봅시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자, 오른쪽이 이제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눈 밑을 되돌리는 겁니다. 물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일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를 절개해서 끌어올리는 이 하안검 수술은 피부에 드루핑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피부 자체가 처지면서 피부가 남을 때 그 남는 피부를 제거해 주는 개념인 거지, 내가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잔주름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방 재배 치수가 근육 강화 이렇게 들어갔던 분이고, 자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약간 45도 각도로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명확하게 보이시죠? 어떤 느낌인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눈 밑의 변화는 중안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중안면과 눈 밑을 탄탄하게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나의 얼굴형은 어떻다? 그렇습니다. 영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인상을 좋게 훨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고 근육이 처지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얼굴 자체의 처짐도 더 심해 보이고 얼굴 자체의 중안면도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못생겨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고운 눈 밑의 상태가 되고 중안면의 상태가 회복된다면 얼굴형 자체도, 그다음에 나의 인상 자체도 훨씬 포지티브한 방법,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도 여자분이신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네, 나이가 좀 젊어 보이죠? 맞습니다. 40대 후반분이고 이분도 이제 하안검 수술을 권장을 받으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안검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고 물론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나이대 분들은 저는 굳이 강력하게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는 왜다? 나의 눈 밑을 오랫동안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미용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이 수적인 목표인 거지, 즉각적으로 뭐 한두 달의 붓기, 뭐 6개월의 어느 정도의 유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밑 수술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 말씀드릴게요. 눈밑은 최대한 탄탄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를 볼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저는 고민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느냐 혹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가능하냐, 저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킨 드로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하안검 수술로 진행을 하셨던 분이고, 대신에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애교 근육이나 본인의 눈 밑의 근육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왜 이분은 하안검 수술로 바로 들어갔냐면 애교 근육 자체가 워낙에 좀 매시브하게 좀 잘 발달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해도 애교 근육의 소실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너브나 이런 림프관의 영향에 의해서도 눈 밑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셨던 분이고, 결과는 여러분들도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좋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고요. 행복하십시오.